혹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만 있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돈, 즉 투자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유치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조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매년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을 향해 움직이는 벤처 투자금의 총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성공의 기회를 잡고 또 누군가는 아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떻게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에게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투자는요, 사실 리스크가 아주 큰 게임과도 같아요. 그럼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경기장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이다, 벤처기업이다, 그냥 막 섞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으로 공식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여러 세금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때 훨씬 유리해져요.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꼭 따내려고 하는 자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창업가들이라면 누구나 꾸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콘이 되는 거죠.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긴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더 퍼져서 10조 원이 되면 데카콘, 100조 원이면 헥토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고 또 전설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유니콘이 되기 위한 그 기나긴 여정, 그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첫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벤처 캐피탈, 즉 VC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다른 곳에서 먼저 시드머니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초기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정부 지원금은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만들어 볼 기회를 주고요. 만약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면 민간 투자를 연결해주는 팁스, TIPS 프로그램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정부 지원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얼마나 찾기 힘들겠어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K-스타트업 포털입니다. 창업가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 사업 공고가 여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정보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말 그대로 필수 관문인 셈이죠. 자, 이제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할 시간이 왔죠. 완벽한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투자자들은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고 또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건 정말 거의 모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걸 제대로 실행할 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물론 팀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절대 아니죠. 투자자들은 정말 돋보기를 들고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고객들에게 정말 아픈 문제인지, 또 그 시장의 크기가 충분히 큰지,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 하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걸 만들고 있나? 수많은 스타트업의 실패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완벽한 제안서도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처음 미팅을 하고 나서 실제로 통장에 투자금이 딱 들어오기까지 투자 회사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깁니다. 그냥 미팅 한번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미팅 후에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또 투자심의위원회라는 아주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법률이나 재무, 기술적인 부분들을 샅샅이 확인하는 실사, 즉 듀딜리전스를 거쳐야 비로소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3달 정도가 걸립니다. 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기나긴 여정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2~3달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핵심은 명확해집니다. 미리
아주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나기 직전에 투자 유치를 시작한다? 그럼 너무 늦습니다. 최소 6개월, 안전하게는 1년 이상의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주제가 나오죠. 바로 우리 회사의 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일입니다. 아직 매출도 거의 없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증명하고 투자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좋은 집을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팀 구성원은 어떤지, 기술은 독창적인지,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예술의 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려운 밸류에이션 문제를 좀 스마트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AFE라고 불리는, 우리말로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는 방식입니다. SAFE의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당장 골치 아프게 가치 정하지 맙시다. 그건 나중에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정하고 일단 투자부터 빨리 합시다. 이거거든요. 덕분에 이 가치 평가라는 어려운 벽을 일단 비켜가고 훨씬 더 빠르게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게 투자자라고 다 같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도 있고요.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전문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즉 VC도 있죠. 또 대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CVC라는 곳도 있고요. 우리 회사 단계와 상황에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건 결승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정말 좋은 투자자들은요,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와 경험을 동원해서 핵심 인재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등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죠. 말 그대로 성장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투자 유치라는 긴 여정의 지도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한 첫걸음,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